혈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혈연이 만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한 지방 도시,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수성, 30살을 갓 넘긴 평범한 북한 주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그곳에서는 결코 대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성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집에는 변소관이라 불리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일반적인 가정집이 그렇듯 집안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공간은 수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변만큼은 달랐습니다. 집 안이라는 공간, 그 안에서 대변을 본다는 것이 수성에게는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이런 습관은 그를 늘 밖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밖 어딘가의 재래식 화장실, 그곳에서만 그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난 수성에게 재래식 화장실은 삶의 일부였고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 마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수성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수성의 인생에도 그런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성의 어머니 이영실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 정도로 여겨졌던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은 날로 야위어갔고 기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어머니의 병을 제대로 진단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설령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품 부족, 의료 장비의 노후화, 전문의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성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머니 곁에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평범한 주민이 중병에 걸린 가족을 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성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즉 자신의 외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삼촌에 대한 수성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평소 수성은 외삼촌을 가족을 버린 철천지원수라고 여겨왔습니다. 해방 직후 홀로 남쪽으로 떠나버린 채 수십 년간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던 사람, 그것이 수성이 알고 있던 외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외삼촌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 외삼촌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원망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수성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즉석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에 수성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수성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엄습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외삼촌과 연락을 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며칠간 수성은 외삼촌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국제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성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원망해왔던 외삼촌에게 전화를 거는 것, 그것은 그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영실의 오빠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이영실의 아들이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성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삼촌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외삼촌은 해방 직후 어떻게 월남하게 되었는지, 그 후 어떻게 미국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성도 어머니의 병세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삼촌은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수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도움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외삼촌과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수성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성 모자를 태우러 온 차는 다름 아닌 벤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중하게 수성 모자를 맞이했습니다. 외삼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성 모자를 연길의 대우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순간 수성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방은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넓은 창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욕실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샤워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룸스프레이, 그리고 그 중앙에 자리 잡은 하얀 좌변기가 있었습니다. 그 좌변기. 그건 평양의 영광 하이츠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수성은 좌변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다는 그 좌변기가 자신이 머물 호텔 방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재래식 화장실에 익숙했던 그에게 좌변기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이 되자 수성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3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좌변기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지만 도저히 그곳에서 볼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수성은 좌변기 앞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충격이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깨끗한 시설이 오히려 그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낸 달러가 도착했습니다. 수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하루아침에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마당에서 사과도 실컷 사고 좋은 옷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성 모자를 도와주는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내는 특히 수성의 어머니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화장법을 알려주고 화장품도 사주었습니다. 이영실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단정하고 거친 북한 여성의 얼굴에서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외모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과 희망도 함께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성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호텔에서 지내면서 그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좌변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도 그는 호텔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외삼촌과 사촌형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 만의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봉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영실은 삼촌을 한 살에 헤어진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여동생의 모습은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혈연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말투에서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방 직후 어떻게 월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외삼촌은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평양까지 가족을 찾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양은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성은 깨달았습니다. 외삼촌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패의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 상봉의 감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외삼촌은 수성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싶니? 한국으로 가고 싶니? 이것은 수성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외삼촌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성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외삼촌은 수성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국행을 위한 모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외삼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자단과도 연결했고 보위부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성은 외삼촌의 진정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수성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토대가 나쁘다며 멸시받았던 수성이 이제는 귀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왔고 좋은 호텔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관광도 할 수 있었고 각종 보호와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우였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고궁을 구경하며 수성은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가난한 농민이었던 수성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피부치, 한 통의 전화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수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연길의 대우 호텔에서 보낸 그 3일간의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수성은 점점 더 많은 문명의 이기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좌변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경험의 충격은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좌변기 앞에서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 3일간 참아야 했던 불편함, 그리고 그 순간 울컥했던 감정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충격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이 반드시 즉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혼란과 당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성의 경험은 많은 탈북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환경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수성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원망의 대상이었던 외삼촌이 실제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외삼촌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도움과 사랑은 혈연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던 조카와 여동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오해와 편견의 위험성도 보여줍니다. 수성이 평생 외삼촌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측과 편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야 그 오해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수성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성의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남북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 체제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충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민족적 동질성까지 분단 현실의 모든 면이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수성이 겪은 문화적 충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 우리가 겪게 될 문제들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환경에서 살았어도 결국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성이 한국을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풍요로운 삶보다는 같은 민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성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랐고 생활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성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탈북자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수성은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 이후 70여 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훈련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남한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영실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남한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병세도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북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성은 문명의 이기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좌변기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래식 화장실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수성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재래식 화장실에서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수성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고 겸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성은 종종 다른 탈북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만났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외삼촌은 수성의 한국 정착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성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외삼촌이 보여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성도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철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배웠습니다.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성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수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어머니가 이제는 건강하게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의 노력과 외삼촌의 도움, 그리고 남한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 회복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큰 은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성은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직업 훈련을 받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동시에 남한의 좋은 점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수성은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성에게 좌변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화장실 기구가 아니라 문명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 좌변기를 마주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3일간 참아야 했던 불편함, 그리고 그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어려움이었습니다. 좌변기는 또한 변화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즉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좌변기는 문명과 인간성의 조화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탈북자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희망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좌변기 앞에서 울었다는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3일간의 경험 속에는 문화적 충격,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성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성과 외삼촌의 이야기는 혈연의 힘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가족의 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수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져 갈 것이고 어머니의 건강도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성 자신이 꿈꾸는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 그리고 통일에 기여하는 일들을 통해 수성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수성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도 수성은 가끔 화장실에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연길의 대우호텔, 그 하얀 좌변기 앞에서 보낸 3일간의 시간을 말입니다.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불편함, 그리고 울컥했던 감정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충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경험이 실제로는 성장과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좌변기는 이제 수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자 적응의 상징이며 희망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변화라도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수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혈연이 만든 기적, 그리고 문명의 충격. 이 두 가지 주제가 만나 만들어낸 수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좌변기 앞에서 울었다. 수성의 이 한마디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김수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피부치, 한 통의 전화가 만든 기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문명의 충격과 인간적 성장. 모든 것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